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줄 알았습니다. 30년 다닌 이 공장에서 제가 쫓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젊은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반 출근, 밤 8시 퇴근.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아내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보다 더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 저는 더 나은 삶을 찾아볼게요. 그게 아들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20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살았습니다. 공장과 집, 그 두 곳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회사가 매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부임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래요. 서울 대기업 출신이래요.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젊은 사장이 오면 나이 든 직원들부터 자르는 게 세상 이치니까요. 더군다나 소문도 돌았습니다. 공장 적자가 심해서 팔렸다는 소문, 그리고 새 사장이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소문과 절반은 잘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30년 다닌 공장이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기 일주일 전 공장에 젊은 사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깨끗한 손, 반듯한 자세, 공장 일은 처음인 게 분명했습니다. 첫날 그가 제 옆 라인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면 조심하세요. 이 기계에 손 한번 잘못 넣으면 손가락 날아갑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잘 배우겠습니다. 목소리가 참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젊은 사원은 제 옆에서 일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기계에 원료를 잘못 넣기도 하고, 제품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어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구내식당으로 가는데 그 사원이 제 옆에 왔습니다. 선배님 같이 식사하셔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저 같은 늙은이랑 밥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먹읍시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김치를 덜어서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선배님 드세요. 그 손길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밥상을 차려주던 그 느낌. 아니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원은 계속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와서 제 작업대를 닦아놨고 점심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퇴근할 때면 제 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들게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선배님한테 배울 게 많아서요. 이상했습니다.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30년 공장 바닥 인생이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 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녁 한잔 하실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난 술 안 마시는데. 그럼 커피라도요. 우리는 공장 앞 허름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가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죽었어요. 아들은 집 나간 지 오래됐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어쩌겠어. 제 발로 나간 건데. 그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네, 민준이에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놓치려고 하는 걸 겨우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날은 새 사장이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우리는 모두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긴장한 얼굴들, 나이 든 직원들은 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승용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 잘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장 정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몇 초간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젊은 사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출근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로운 젊은 친구 어디 갔어요? 동료가 수군거렸습니다. 아, 그 사람요? 사장실로 불려갔대요. 아침부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인 거지? 뭔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건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 사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공장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민수 씨, 사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공장 생활에서 사장실에 불려간 적은 딱 한 번. 20년 근속 표창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복에 기름때를 털어내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인가? 아니면 또 무슨 일인가? 사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요? 30년 동안요? 그 목소리, 그 젊은 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 그래. 내가 찾던 그분. 내 아버지 이민수 씨가 맞아.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민준이? 그 젊은 사원이 내 아들이었다는 말인가?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장 정우진이 저를 봤습니다. 이민수 씨 들어오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 사원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젊은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제 아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그렇게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사장 정우진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찾아간 건데 뭐가 미안해.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17살 때 집 나가서 서울로 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검정고시 받고요.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고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거기서 정우진 형을 만났어요. 형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사업도 하고 투자도 받고요. 그렇게 회사가 커졌고요. 이번에 이 공장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직원 명단을 보다가 아버지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일부러 공장에 사원으로 들어온 거였어. 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20년 동안 못 봐서 얼굴도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지켜봤어요. 민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늙으셨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손에 굳은 살도 가득하시고,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요. 그 모습 보니까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너 잘 되니까 아버지는 그걸로 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서울에 집도 마련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30년 다닌 곳인데 어딜 가겠어. 그럼 제가 여기 자주 올게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계속 일하신다면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 그 긴 세월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과 먹는 밥.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폐암이었어. 8년 전이다. 민준이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괜찮아. 내 어머니도 내가 잘 되기만 바라셨어.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10살 때 찍은 사진. 아내와 저, 그리고 민준이.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준이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들고 20년을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이 사진 보면서 견뎠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시네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잘 커준 거 보면서 흐뭇해 하실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천천히 하나씩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부사장으로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자주 제 옆에 왔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쉬세요. 제가 다른 직원 더 뽑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거야. 평생 해온 일인데.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는 직원들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작업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휴게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직원들을 자르기는커녕 오히려 대우를 더 좋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장 부장 김태수, 30년 근속자였지만 저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 위에 군림했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가 민준이를 찾아갔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김 부장님? 이민수 씨 말입니다. 나이도 많고 이도 느린데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 뽑는 게 회사의 이익입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민수 선배님은 이 공장의 산 역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세요. 김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사장님은 아직 젊으셔서 모르시는 겁니다. 공장은 정이 아니라 실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30년 일했으니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김 부장님,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김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씨와 부사장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맨날 부사장실 들락날락하잖아. 나이 먹고 아부나 하고 다니니 꼴사납지 않아? 우리는 월급도 안 올려주면서 저 사람만 특혜주는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먹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먹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따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너도 힘들잖아.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안 힘들어요. 아버지랑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한데요. 하지만 주변 시선은 더 따가워졌습니다. 저 늙은이 정말 뻔뻔하네. 결국 터질 날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작업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김태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우리 공장이 왜 적자인지 아십니까? 무능한 사람들한테 월급 주느라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수 씨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나이만 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사장님한테 아부나 하고 다니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김태수가 비웃었습니다. 30년.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늙고 느린 몸뚱이 하나? 부사장님한테 빌붙어서 연명하는 거? 차라리 자존심 있게 나가시지.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김태수가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민수 씨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님, 이민수 선배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늙은 직원 아닙니까? 민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이민수 선배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라고요? 그게 무슨...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이 공장을 지켜오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키우기 위해,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이분 덕분입니다. 김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 부장님,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김태수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휴게실에 남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부사장님 아버지였어? 그럼 왜 숨긴 거야?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공장 마당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들게 했구나.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를 보호 못해서.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아버지는 말이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20년 동안 혼자 이만큼 컸잖아.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해.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민준이가 강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이 공장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월요일 아침 조회. 민준이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수 선배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신 분. 그 성실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약속드릴게요. 이 공장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흑자로 돌려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맞게 월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단 한 분도 해고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날부터 공장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습니다. 제품 품질을 개선했고 생산 효율을 높였습니다. 6개월 만에 공장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올랐고 작업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시선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사장님 아버지, 30년 근속자, 공장의 산 역사.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작업 시간도 줄었고 무거운 일은 젊은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일 그만하세요.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 모실 테니까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손 놀리는 게 정말 좋아. 그럼 공장 말고 다른 일 하세요. 관리직으로 올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관리직은 무슨. 나는 일이 좋아. 30년 해온 일인데. 민준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작업량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도 짧게 조정해줬습니다. 새벽 출근 대신에 아침 8시 출근, 그리고 밤 8시 퇴근 대신 오후 5시 퇴근. 아버지 몸 생각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니 민준이가 와 있었습니다. 제 허름한 집,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밥 차릴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민준이가 밥상을 차려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된장찌개. 맛은 영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요.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해요. 괜찮아, 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저에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정말 주말마다 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20년 동안 못한 효도를 다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든 해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별로 없는데. 진짜로요.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하나 있긴 한데. 뭔데요? 내 어머니 산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구나. 지금 있는 곳이 좀 습하거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준이는 정말 좋은 묘지를 알아봤습니다. 양지 바르고 경치 좋은 곳. 우리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이장했습니다. 새 묘지에 자리 잡은 아내의 묘. 민준이가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저도 옆에서 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커줬어. 당신도 기쁘지?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외 수출도 시작했고 직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 허락 받으려고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민준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수진이 예뻐해 주실 거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너 혼자 다 이뤄낸 거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성실함 그걸 보고 배웠어요. 30년 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을 버텼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견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버텼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제품을 확인하고 30년 해온 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일,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보며 웃습니다. 저 효자 부사장님, 정말 대단하시지? 아버지 모시는 거 보면 감동이야.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이, 그리고 제 인생이 30년 공장 생활.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오늘로 이어졌으니까요. 민준이와 함께 웃으며 밥 먹는 이 순간으로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